네, 커넥트 오늘과 내일입니다. 오늘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법인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걸 오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우리 시장은 이제 급락 후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저희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장님은 해외에 계시죠, 주로 홍콩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시각, 그들은 과연 우리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좀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바로미터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의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글로벌 경기 성장의 이제 첫 번째 신호탄으로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한국처럼 이제 여러 가지 전후방 산업에 산업이 잘 분포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이제 자금의 유출입이 있을 때 그 자금의 유출입이 외국인에 있는 건지 개인에 있는 건지 아니면 기관에 있는 건지, 보통 그 ID 마켓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주식 시장 중에 이렇게 뚜렷하게 투자 주체가 나오는 시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좀 재밌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투자자분들은 원화 기준에 이제 코스피를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해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기준의 국내 투자 수익률을 이제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또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좋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서도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 한 2%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리고 지난 한 10년 동안 봤을 때 글로벌 시장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올랐던 게 이제 미국 그리고 선진국. 미국이 제일 많이 올랐고, 이제 이머징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좀 둔화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달러 기준으로 사실 코스피 차트를 보면 지금 1월 고점 대비 약 20%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스탑로스 손절에 들어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긴 한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뒷심이 조금 약한 이제 그런 형태가 보이는 게 좀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나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구체 한도 협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완전히 협의한 게 아니고 또 일시적인 협의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좀 미적지근했는데, 어쨌든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반영을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10월에 시장이 가지는 특징이 그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10월이 가장 변동성이 높은 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9월은 보통 가장 성과가 안 좋은 달, 10월은 가장 변동성이 높은 달. 9월, 10월. 네. 보통 근데 그렇게만 보면 변동성이 높은데 10월 둘째 주 이후부터는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긴 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10월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 이슈, 부채 한도 이슈였는데, 다만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진 이제 위험, known risk라고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알려졌다 보니 결국 시장에서 뚜렷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또 들고, 또 지금 이게 정치공학의 이제 문제로 들어가다 보니, 그런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 그 반대급부로 나올 수 있는 게 인프라 법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작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것들도 지금 좀 복합적으로 시장에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두려움은 사실 부채 한도보다는 공급망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본장님께서 영어를 쓰시는데요. 제가 known risk 그 말뜻을 알아듣겠어요. 네. 알고 있는 위험도다 이건데,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 악재 중에 하나가 국제 공급망 위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금년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작년 하반기도 회자가 됐었던 부분인데 왜 갑자기 이게 또 다시 불거지는 겁니까? 네, 공급망 이슈 말씀하셨던 것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었고, 그런 상황이 이제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는 뚜렷하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중반에도 한번 항만을 닫았다 열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공급망에 문제가 되게 되면 결국 이제 물건들이 이제 공급이 안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가 같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수요도 위축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들이 있으니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4차 확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뚜렷하게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제 특히 이게 또 극단적으로 보이는 게 발틱 드라이 지수라고 건화물 운임 지수가 작년에 저점대 400선이었던 게 지금 5,4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0배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올 연초 이후로도 3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게 그만큼 지금 공급망이 마비가 되고 이제 배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들인데 그 아시아 지금 베트남 포함해서 몇몇 국가들에서 여전히 지금 코로나 후폭풍으로 인한 이제 공급망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견조하게 살아나는 수요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지금 문제가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시장에 또 어떻게 작용이 될지도 궁금하고 네. 어쨌든 시장을 좀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최근 많이 들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지금 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공급망 이슈 같은 경우는 해결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백신이 나오고 접종이 되면 해결이 되겠지. 유동성 위기가 있으면 돈을 풀면 해결이 되겠지라는 부분인데 공급망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사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약간 특히 공포지수 빅스 같은 경우는 지진계 지진 난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조금 현실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제 뭐 항상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산 배분의 장점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는 올해 연말에 나올 뉴스를 제가 좀 예상을 해보자면 어쩌면 올해 연말에는 세일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기는 해요. 네. 지금 이코노미스트 이번 표지에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이제 그 쇼핑몰에 이제 네. 매대라고 하죠. 매대에 네. 이제 재고가 하나도 없는 사진이 아. 그림으로 이제 그려졌는데 네. 결국은 연말에 수요는 굉장히 가파르고 성장하고 있고 다만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인플레이션으로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하는 투자 전략을 꼭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저는 오늘 우리 오기석 법인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감명 깊게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원화 표시로 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원화 표시 잘 안 볼 거예요. 네. 그들은 달러 표시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2021년 연초 대비해서 지금 평균으로 보는데 네. 아까 20% 내려갔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성공투자에서만 볼 수 있는 매주 금요일 날에 그 연결되는 오기석 법인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법인장님은 다음 주에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신답니다. 하지만 우리 성공투자에는 매주 금요일 날 여전히 연결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해외에서도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